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집을 고른다면 어떤 집을 고를까요? 안녕하세요. 끄끄 디자인입니다. 집을 고를 때 있어서 가치 판단 기준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체 운영하시는 분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인테리어의 가치는 완전 후순위로 미루시고 가까운 곳의 학군 형성, 지하철역과의 거리, 또 최근의 시세 변화 등등을 선순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주거 편의성이 중점이 되는 저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만 생각하시는 걸 보고서 많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게 아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의견 또한 존중합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공사했을 실내 인테리어 중심으로 공사를 했을 때 보다 더 예뻐질 수 있는 집을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집을 좋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새롭게 했을 때 더 예뻐질 가능성이 높은 집입니다. 첫 번째, 기둥식 구조의 주상복합 또는 비내력벽이 많은 집. 벽체는 내력벽과 비내력벽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부술 수 있는 벽과 부수지 못하는 벽으로 나눠지는데 부술 수 있는 벽이 많아야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아서 보다 창의적인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과 거실을 나누는 구조에서 핵심적인 벽체가 철거가 안 될 경우 디자인에 크나큰 제약이 생겨서 예쁜 대면형 설계는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도곡 렉슬 아파트의 50평형 평면 도면입니다. 크게 보자면 11자 구조의 주방과 거실을 이어주는 디자인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만 주방과 거실을 구분 지어주는 저 벽체가 바로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은 공동주택을 지지하는 힘을 받는 기둥이므로 창문을 낸다거나 하는 형태로의 작은 변형도 불가하며 변형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벽체를 부술 수 있다면 취향에 따라 막을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겠지만 벽체를 부술 수 없다면 선택이 단방향이 되어버리는 점은 분명히 단점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처음부터 못하는 건 다르잖아요. 두 번째, 주방과 거실의 라인이 가급적 일치하는 구조. 최근 대면형 방식의 주방 설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방을 단순히 요리만 하는 공간보다는 요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또 아이를 관찰하는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강화되면서 대형 아일랜드 중심으로 거실 방향을 바라보고 작업 공간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을 한번 보실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레고 블럭과 같이 번개 모양의 구조가 많았습니다. 직사각형을 엇갈려 놓은 형태가 많았죠. 주방의 공간을 작게 주기 위해서 거실의 폭을 유지하기보다는 주방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지면서 벽체나 장애물들이 생기는 구조예요. 반면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도면입니다. 거실의 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방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라인이 뻗는 디자인이 수월합니다. 세 번째, 층고가 높은 아파트를 구한다. 뉴욕의 작은 원룸 스튜디오를 보면 매우 좁은 공간이지만 천장이 높게 설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작을 경우라도 천장이 높게 되면 사람은 답답함을 훨씬 덜 느끼게 되고 보다 풍성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담동 고급 빌라들의 예를 보면 거실의 경우 복층으로 설계하여 2개 층의 층고를 느낄 수 있도록 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듯 층고라는 건 공간의 시원함적인 측면에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층고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천장은 흔히 일본말로 덴조라고 일컫는 석고보드로 구성된 천장을 말합니다. 그 덴조 안에 스크린클러의 배관, 에어컨의 배관, 또 전기 배선 등이 지나가게 되는데 바닥에서 그 배관의 최하부까지의 높이가 높아야 덴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배관 등은 세로의 구성을 하면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스프링클러는 배관 수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매입 등을 살짝 철거하여 내부의 공간에 줄자를 찔러 넣어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존 거주자 또는 이전 세대주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만 골라서 10년 이상 살 집이라면 저라면 꼭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엘리베이터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최근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동부 이촌동 레미안 첼리투스의 예를 살펴볼게요. 이 아파트는 56층으로 지어졌으며 층마다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총 엘리베이터는 3개고 화물용은 별도로 없어요. 한 집이 이사를 오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이삿짐 용도로 잡아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엘리베이터는 2개로 일시적 감소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즘 배달이나 택배를 많이 시키시는데 그 배달하시는 분들과 입주민들, 그리고 과외 선생님 등의 방문객들, 또 일부 공사 중인 집의 공사 자재나 작업자들이 모두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만 10분씩 걸리게 됩니다.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타워팰리스는 차수마다 다르지만 보통 동서남북으로 구분되어 각 위치마다 보통 4대의 입주민용, 그리고 화물용과 미화용이 각각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개수만 약 20개 남짓의 개수가 있는 거죠. 일상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버려지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저라면 엘리베이터 조건이 쾌적한 공간으로 이사를 갈 것 같아요. 5번째, 사다리차를 쓸 수 있다면 좋다. 아까 이야기한 주상복합이 좋다는 조건과 아쉽게도 동식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가능하다면 일하는 가정이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상판의 경우 자재 한 장이 3m 이상의 크기로 나옵니다. 최근 대형 아일랜드의 경우 최대한 크기를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3m 아일랜드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사다리차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에 따라 아일랜드 상판을 이음매 없이 통으로 한 장 시공을 할 수 있느냐, 이음매가 생기는 이어붙이기 시공을 해야 하느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 TV나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80인치대의 대형 TV는 가까스로 엘리베이터에 실리지만 100인치 대형 TV도 최근 출시되고 있어서 사다리차가 가능해야만 이 TV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집을 고른다면 이라는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콘센트의 개수, 수도의 위치 등은 오히려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수정 작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선택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끄끄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꼼꼼하게, 깐깐하게, 끄끄 디자인.